배역 더빙은 각 성우들이 열연을 보여줘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왕고추 더빙은 제로원보다 훨씬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캐릭터와 왕고 연기 평가가 크게 갈린다. 왕고 연기가 자연스럽지 못한 점은 헤이세이 라이더를 한국 방영한 시점부터 위저드와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며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혀왔음을 감안하더라도 세이버의 왕고 더빙은 지워보지 않게 사람에 따라서 그 이상으로 호평을 받는다. 그래도 중반부 이후로 나아져서 초반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중. 왕고 더빙의 경우 비파를 수용했는지 일부 변신음들은 오우츠과 기호 파트만 더빙으로 내보내고 있다. 38화의 크로스 세이버 더빙은 누가 들어도 원판에 비하면 맥 빠지는지라 모든 시청자들이 만장일치로 호평했지만 이상범의 건강 문제가 알려지면서 최선을 다한 게 이 정도였다는 사실에 성인 팬층은 노고만큼은 인정해주고 있다. 카미야마 토우마는 소설가이자 판타지 책방 카미야마의 첨자. 책을 좋아해서 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끝도 없이 멈추지 않는다. 평소에는 서점에 들르는 아이들에게 그림책들을 읽어준다. 전형적인 왕도자 히어로상을 가진 히어로. 사람들을 지키고 구하기 위해 싸워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없으나 구하고 싶기에 그들을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거악과 싸워 세상을 지킨다는 고전적인 영웅상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런 캐릭터에 대해 초반부에는 동기가 부족하다. 지가 주인공이란 것마냥 편의주의적으로 흘러간다 라는 평이 있었으나 작품이 후반부로 가며 밝혀지길 그것마저 전부 다 의도된 캐릭터 성이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드라마 출연 경력이 있는 배우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한 사례이다. 수도 메이는 높은 인기에 힘입어 가샤폰으로 피규어로 상품화되었다. 담당 배우 카와즈 아스카가 발매 소식과 판매 날짜를 알리기도 했다. 유리는 가면라이더 시리즈에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슈퍼전대 시리즈의 신전사 포지션에 해당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상징색이 금색과 은색이라는 것, 묘하게 작품에서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것 등등이 있다. 갈수록 평가가 오르고 덩달아 가면라이더 세이버 자체의 평가와 재미도 끌어올린다는 호의적인 여론이 많은데 그런 평가들 때문에 이장 시작을 알린 유리의 등장을 일컬어 아발론에 봉인된 세이버의 재미가 깨어났다는 식의 평가가 자주 보인다. 다이신지 테츠오는 겉보기와 달리 이해로 나이가 제법 많은 캐릭터로 오가미료와 15년 전 싸움에도 참가했고 주연 중 유일하게 오가미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걸 보며 아무리 못해도 30대 중반이다. 정작 배우는 98년생으로 1화 방영 시점을 기준으로 만 21세로 카미야마 토우마 역의 나이토 슈이치로보다 어리다. 오가미료는 4호 라이더 아군측 최강 베테랑 아버지 캐릭터라는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 한 개만 가지고 있어도 위험한 플래그를 무려 4개나 보유하고 있어 사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캐릭터였으나 무사히 살아남았다. 죽거나 죽음에 준하는 상태가 된 적이 없는 4호 라이더는 카미조 무츠키 이후 처음이다. 레이와 라이더 1기 4호 라이더들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 소라라는 이름의 외동 아들이 있으며 이 때문에 가면라이더 사상 처음으로 육아를 하는 라이더가 되었다. 기존의 라이더 아버지들은 아버지로서 하자인 경우가 많아 팬들 사이에서도 우스갯소리로 라이더 앱이라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오가미의 경우 아들을 꽤나 사랑하는 구성에 가득한 좋은 아버지다. 소피아의 담당 배우 친앤 리나의 두 아들은 가면라이더의 팬이라고 한다. 장남은 가면라이더를 무척 좋아해서 별들을 잔뜩 모았고 아직 나이가 어린 차남도 가면라이더에 관심을 가져서 매주 일요일마다 가면라이더를 함께 보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소피아 역을 받아들인 것도 어머니로서의 주가를 더 올릴 수 있겠다 싶어서 출연하게 된 거라고 한다. 가면라이더로 변신까지 하게 되었으니 당연하게도 주가는 하늘 높이 치솟았고 이후 자식들에게 매일 칼리버 풀장비 갖추고 변신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소식을 올렸다. 아카미치 렌은 이마를 훤히 드러낸 짧은 머리에 날렵한 인상이다 보니 발표회 때부터 아카야미 렌이나 묘코인 게이츠를 닮았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아카야마 렌과는 렌 부분의 한자가 같다. 게이츠의 경우는 작중 행적도 어느정도 겹치다 보니 2대 아키야마 렌인 게이츠가 아카야마 렌 포인트를 너무 쌓은 나머지 레이와에서 3대 아카야마 렌이 나와버렸다는 말도 있다. 사뭇 진지하고 쏘아붙이듯 노려보는 프로필이 공개된 시점에서는 이쪽 추측이 대세였으나 공개된 성격은 저들과 다르게 활발하며 그야말로 건방지고 철없는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여 레이와 무키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하며 우연찮게도 무키 또한 초록색이다. 가면라이더 블레이
블레이즈는 생물체계인 곤충 대백과 라이더복을 사용하는 가면라이더 사벨라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생물 라이더복을 기본 베이스로 쓰던 라이더였다. 가면라이더 에스파다는 필살기를 시전하면 검으로 상대방을 벤 뒤에 효과음이 나온다. 번개의 검사이기 때문에 내리친 후에 갱음이 울리는 번개를 모티브로 삼은 듯. 가면라이더 킨자는 다른 세이버 계열 라이더들의 소드 크라운이 이마 중앙에 달려있는 것과는 달리 킨자의 소드 크라운은 바이저의 우측 상단에서 삐져나온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또한 흔자루의 성검을 사용하는 기타 세이버 계열 라이더들과 달리 킨자는 성검의 분열을 반영해 소드 크라운도 두 개이다. 가면라이더 슬래시의 모티브는 헨젤과 그레텔의 핵심 요소인 과자 칩이다. 처음 한국 심사로 인해 디자인이 유출되었을 때는 다른 세이버 계열 라이더들에 비해 매우 이질적인 디자인과 마젠다 컬러링으로 이상하게 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과자집을 저렇게 멋지게 슈트에 녹여 디자인 해낼 줄은 몰랐다는 등의 호평이 꽤 있는 편. 사실 세이버 제작진은 이전 시리즈부터 음식 모티브의 라이더를 등장시키고 싶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밀리더 와준 동화 컨셉으로 라이더를 설정할 때 헨젤과 그레텔을 눈여겨보고 슬래시를 과자의 라이더로 설정해 지금의 모습으로 디자인했다고 한다. 가면라이더 사이코는 가면라이더 시리즈 최초로 라이더의 본체가 무기인 케이스이다. 파이널 폼 라운드처럼 라이더를 무기로 변신시키는 경우는 있었지만 본체가 무기인 케이스는 최초. 초대 마스터 로고스는 메기도로 타락한 스토리오스, 레지엘, 지오스와 원더월드에 남은 빅토르와는 달리 시작의 5인들 중 유일하게 본편 시점에서의 행적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스터 로고스 자리를 이자크가 잇고 있던 걸 보면 원더월드의 수호자가 된 빅토르, 메기도로 타락한 3명과 달리 혼자 수명이 있는 인간으로 남아 노안으로 사망한 걸로 보인다. 신다이 레이카는 현재 레이와 가면라이더 시리즈에 나오는 여성 라이더 중 가장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첫 레이와 여성 라이더 야이바 유아는 서머 라이더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변신체의 저조한 등장과 화력이 너무 안습해서 지급이 안 좋고, 동일 작품의 소피아는 그 후반부에서야 한번 변신했기에 라이더로서 평가를 내리기 애매하고, 후배 작품의 아가라시 사쿠라와 아길 레나는 유아와는 반대로 지나친 편애를 받아 작품 자체의 평을 깎아먹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신다이 레이카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 지오스의 배우인 사이카와 코지는 상당한 근육질의 체형에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라 메기도 세간부 중 맨몸 액션이 제일 화려한 편이다. 테슬은 제작진이 바뀌길 테슬의 촬영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해설을 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해 촬영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언제든지 총집편 같은 촬영물을 방송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정작 총집편에 가까운 구성을 보인 28화 시점에서 본인이 모종의 이유로 반쯤 퇴장된 터라 등장하지 못했다. 초반 일정은 호불호가 꽤 갈렸으나 중반부인 이장부터 평가가 높아지기 시작했으며 후반부인 최종장까지 그 포텐을 좋은 쪽으로 끝까지 이어갔고 결말까지 훌륭하게 마무리했다. 물론 단점도 다수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서사의 완성도는 준수한 편이었기에 시청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수작이라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수작 이상의 평가를 받으며 거의 가면라이더 데노만큼의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토인 일본에서는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큰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고 한국과 중국에서의 고평가에 비해서 낮은 평가를 내리는 시청자들이 꽤 존재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 현재는 후속작인 가면라이더 리바이스의 평가가 크게 하락하여 상대적인 평가가 다소 올라갔고 작품의 장점들도 재발굴되면서 일본에도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는 시청자들이 비교적 늘어났다. DX 소드 라이벌을 포함한 초기에 발매된 대부분의 상품들이 제목인 크리스마스 시즌에서도 높은 할인율을 보였고 그 기세는 2월까지 계속되었다. 물론 후반에 들어서는 크로스 세이버가 남아인기 왕고로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1호 라이더 벨트 판매량부터 다수의 왕구의 판매량이 신통지 못했기에 종합적으로 보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매서한 감소의 연인으로는 초반부의 혹평이 대목인 크리스마스까지도 이어졌다는 점과 전반적으로 낮은 왕구의 품질과 지나친 공통 음성으로 컬렉트 의욕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키 아이템, 같은 칼 계열 왕구를 판매한 귀멸의 칼날의 높은 인기 등으로 보이고 있다. 출연하는 배우들 중에 혼혈의 비중이 많다. 테츠오 역의 오카히로 아키는 중일 혼혈, 레지엘 역의 타카노 카이로와 지오스 역의 사이카와 코지는 미일 혼혈, 스토리오스 역의 호리아 루비는 일본계 미국인 3세와 일본인의 혼혈, 신다이 레이카 역의 안젤라 메이는 일본인과 필리핀인의 혼혈이다. 전반적으로 큰 키에는 혼혈 배우가 많은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